울릉공항 완공이 임박했다. 2025년 4월 기준 공정률은 61.41%에 달한다. 일본은 이 소식에 긴장했다. 울릉공항은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 경상북도 울릉군 사덕리에 건설 중이다. 2028년 3월 개항이 목표다. 총 사업비 7,092억 원이 투입됐다. 12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 화산섬 울릉도는 평지가 없다. 가도봉을 깎아 바다를 메웠다. 케이슨 공법이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30개 케이슨이 바닷물을 막는다. 케이슨은 28m 높이, 16,400톤 무게다. 12층 아파트 규모다. 대리인씨가 턴키 방식으로 시공한다. 2020년 11월 착공식이 열렸다. 울릉공항은 43만 455 평방미터 규모다.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한다. 서울 울릉 이동 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관광객이 급증한다. 연간 30만 명 방문객이 1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울릉도 경제가 활성화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울릉공항은 이를 무력화하는 요충지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졌다. 공항은 독도 접근성을 높인다. 군사적 효과도 기대된다. CN-235로 물자와 인원 수송이 가능하다. 탐색구조 임무의 중간 기착지다. 비상대기 전개기지 역할도 한다. 울릉도는 안보 요충지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 맞닿은 전략적 위치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견제한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 2023년 설계가 변경됐다. 50인승에서 80인승 항공기로 확장됐다. 착륙대 폭은 140m에서 150m로 늘었다. 종단 안전구역도 추가됐다. 시계 비행공항으로 건설된다. 결항률 12에서 17%로 우려가 제기된다. 안개와 비가 잦은 울릉도다. 계기 비행공항 전환은 사업비 1조 원 추가다. 가도봉 절취는 915만 큐빅미터 중 74.9만 큐빅미터가 진행됐다. 공정률은 24.7%다. 해상 매립은 350만 큐빅미터 암석이 필요하다. 가도봉만으론 부족해 육지에서 조달한다. 케이슨 설치는 2025년 5월 완료됐다. 30함 모두가 바다에 안착했다. 파고 1.5m 이하에서 작업 가능하다. 월 작업일은 10에서 15일에 불과하다. 사석 6만 톤이 케이슨 기초를 다졌다. 잠수부가 수작업으로 돌을 메웠다. 2024년 5월 사고가 발생했다. 가도봉 토사 붕괴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대리인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매립 과정에서 흙탕물이 문제다. 사석 세척 미흡으로 해양오염 우려가 있다. 볼파이프 공법이 적용됐지만 미사용 논란이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울릉공항은 관광 활성화를 약속한다. 오징어, 호박엿 등 특산물이 주목받는다. 김포울릉 노선은 1시간 10분 소요된다. 포항울릉은 30분이다. 오사카울릉 노선도 검토된다. 일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를 역설적으로 우려한다. 울릉공항이 독도 관광을 촉진한다. 독도 입도는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 공항은 이를 현실로 만든다. 울릉공항은 군사적 상징성도 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견제한다. 1980년대부터 계획됐다. 경제성 부족으로 수차례 좌초된 수건 사업이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편익이 1.7배 증가했다. 2016년 턴키 방식으로 발주됐다.
가도봉 암석강도 부족으로 유찰됐다. 2019년 사업비가 6,633억 원으로 증액됐다. 2026년 개항이 목표였다. 2024년 6월. 개항이 2028년으로 연기됐다. 자재 수급과 기상 악조건 탓이다. 울릉도는 수심 30m의 깊은 바다다. 케이슨 공법은 기술적 도전이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케이슨을 제작했다. 210km 바닷길을 이동했다. 케이슨 1호는 2022년 5월 안착했다. 52시간 항해 끝에 설치됐다. 활주로 길이는 1200m. 폭 36m다. 착륙대는 1320m. 폭 150m다. 여객터미널은 43만 455평방미터 부지에 들어선다. 헬기 이착륙도 가능하다. 울릉공항은 지역 항공사 설립을 촉진한다. 경북도는 용역을 발주했다. 에어울릉이 베이스 항공사로 거론된다. 소형 항공운송 사업이 활성화된다. 2024년 항공사업법 개정됐다. 50석 제한이 80석으로 완화됐다. 활주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트엔진 항공기 이착륙 논란도 있다. 시범 비행이 계획됐다. 포항 울릉 경로로 이착륙 가능성을 검증한다. 울릉공항은 독도 수호의 전초기지다. 일본은 이를 전략적 위협으로 본다. 일본은 울릉공항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독도 지배력 강화를 우려했다. 한국은 이를 일축했다. 울릉공항은 내정 문제이자 주민 복지 사업이다. 울릉도 주민 1만 명의 수건이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된다. 관광인프라 확충이 과제다. 숙박시설과 교통편이 부족하다. 울릉공항은 BIM 기술을 활용했다.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공정을 최적화했다. 제어 발파와 기계 굴착을 혼용했다. 낙석과 소음이 최소화됐다. 매립지 안정성 논란이 있다. 대형암석 사용으로 강도 불균일 우려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대구유역환경청이 승인했다. 울릉공항은 하늘길을 연다. 울릉도와 독도를 세계에 알린다. 일본은 한국의 방산과 인프라 도약을 경계한다. 울릉공항은 그 상징이다. 케이슨 공법은 한국 건설 기술의 집약체다. 동해의 거친 파도를 이겼다. 울릉공항은 제2의 제주도를 꿈꾼다. 관광과 안보의 허브로 거듭난다. 낙하산 인사 CEO는 그만. K. 전문 경영인 체제 마련돼야.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인선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K는 정권과 연관된 낙하산 인사가 최고 경영자 CEO에 임명되는 관행으로 비난을 받았다. K방산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K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정부 관련 기관 지분율이 높은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교체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KI를 거친 8명의 수호 가운데 내부 출신은 5대 하성용 사장이 유일하다. 나머지 7명은 건설교통부, 육공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 정부 출신 인사들이다. 방위산업은 장기간에 걸친 기술 축적과 해외 수출 역량이 핵심이다. KI가 생산하는 항공기의 경우 개발부터 양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사장 임기는 대부분 3에서 4년에 그친다. 잦은 수장 교체가 경영 효율을 저해하고 수출 과정에서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KI는 현재 펄-50 수출 확대와 캘프-21 양산 본격화 등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양산 1호기는 내년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경영진이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외교잠보 협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분야로 정부와의 조율 능력도 중요하다. 정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될 경우 사업 추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기 사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방 및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군 출신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전임 안현호 사장과 같은 경제관료 출신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 업계에선 방산 수출 경험이 풍부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사청장을 지낸 강 전 청장은 아랍에미리트, UAE와 4조 원 규모의 천궁, M32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국방안 보좌문위원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강은호 전 방사청장은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KA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차재병 K 부사장의 내부 승진 가능성도 있다. 차 부사장은 K 전신인 삼성항공에 입사, 32년간 재직하며 T-50과 FA-50 등의 개발 설계부터 양산, 수출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 3년간 2022년 카프엑스 최고기술자, 2023년 고정익개발 그룹장, 전무, 2024년 고정익사업 부문장, 부사장으로 고속 승진하며 입지를 다졌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KA가 대표이사를 포함해 2인 이상의 사내이사를 둔 것은 15년 만이다. 내부 승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 중 하나다. 현재 KI의 전체 매출 중 46.91%는 차 부사장이 담당하는 고정익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후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명확한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최소한 항공산업과의 연관성이나 방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